지난 3월 18일 인천국제공항. 한국의 의료팀 30여 명이 네팔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네팔이 작년 지진 이후에 지진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의료 캠프를 가는 돌라카 지역은 작년 2차 지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팔 의료 캠프 파이팅! 비행기로 7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 이곳은 신들의 산이라 불리는 히말라야가 병풍처럼 펼쳐진 신비의 나라 네팔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한 의료팀. 도착하자마자 의료팀을 반기는 이분들은 네팔 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시안 포럼 사업팀인데요.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최대한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정말 이때까지 한 번도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위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 한국 의료팀은 이곳에서 10년째 의료 소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료 캠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긴급 의료 지원에서 장기적 자립을 위한 지역 보건소 설립까지 희망의 씨앗 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팀의 목적지는 수도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200km를 달려야 하는 돌라카 마을. 7시간을 날아와 다시 차로 6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 굽이굽이 산을 휘돌아가는 산길. 그 끝에 돌라카 마을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마을의 87%가 무너져버린 마을.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마을 곳곳에는 지진이 핥히고 지나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도 생생히 남아있죠. ए मलाई त आँखा छोपेर बुढाले आँखा ज्याकेटले ड्याम्ब छोपेर तलतिर लानुभयो अनि तल पुगेपछि म हेर्नै सकेन रुएर बसेँ.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했던 상황일 것 같아요. सम्झिनै सक्दैन नि अब त्यो घर हेरेकी त छाती नै. केटा थियो मकै गोड्नु गएको त्यो पाटोमा अडिनु नसक्ने यसरी हातले टेकेर यसरी बस्यौँ हेर्नुहोस् 옥수수 받으서 일하고 있어. त्यो नजिक भने ऊ रुनुहुन्छ हामीले रुनु मन लाग्दैन नि रुएर के गर्नु अब हुने भइसक्यो घर भत्किसक्यो होइन त. 의료팀의 베이스 캠프가 될 곳은 돌라카 마을 중심가에 위치한 초롤파 병원. 이 병원은 지진 피해를 비켜간 유일한 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내과 일단 하루 내일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또 저녁에 그 미비점을 고쳐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빨리빨리 합시다. 네. 이 리스트 보시면서 가방에서 필요한 그 자기 과에서 필요한 것을 소모품들 빼시면 될 것 빨리빨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운동으로 쓰는 것도 있는 거죠? 예, 다 공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번 의료 캠프에 참가한 의료진은 대부분이 해외 의료 봉사를 처음 경험하는 새내기들입니다. 가방이에요. 현지에서 챙길 거. 반면 표정에서도 여유가 묻어나는 이 두 사람, 해외 의료 캠프의 최고참들이죠. 세팅을 하긴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바람 쐬고 있으면 네, 바람 쐬고. 의료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바로 병원을 세팅하는 일입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정형외과 등 각 과별로 환자를 진료할 진료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진료실을 선점하는 팀은 소아과. 소아과 김종민 선생님은 첫 발령 일주일 만에 의료 봉사를 왔다고 합니다. 누나가 여기가 제일 넓은 건가요? 여기서 예진하고 진찰하시고 이렇게 역시 좋네. 한 방에 해주시니까 네. 일하는 선생님들이 네 정도. 크게 고민 없으시죠? 네. 방은 마음에 들어요. 방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요. 네. 다른 건 필요 없고 방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소아 환자는 또 소아 환자들이 많으니까 기다릴 때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좁아서 그래도 뭐 하는 수 없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은 초롤파 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실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포도 씌우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오늘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가져온 이제 포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위생포가 있으니까 사용할 작정입니다. 열악한 시설이지만 직접 공수해온 첨단 기기만 있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초음파 기기입니다. 세상에 초음파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초음파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수술포, 초음포. 외과 수술실 또한 현지 병원의 수술실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수술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수술실. 외과 수술. 외과 수술. 무용등하고 이렇게 진짜 옛날 건데 하고 진짜 전형적인 일반용 임상용 그런데 이런 거 흔하게 보는 거. 이걸 이전에 오셨던 선생님들은 이걸 머리에 쓰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있어요. 한편 응급 환자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공간은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 급한 대로 일일이 천으로 가림막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합니다. 입원실로 쓰던 공간을 진료실로 만들어야 하는 팀은 꽤나 작업이 복잡한데요. 침대를 분리해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안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그 환자들 대기 장소도 좀 확보하고 그러려고 필요 없는 거 일단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빼고 있습니다. 의료 캠프에서는 1인 2역은 기본. 진료실을 만드는 일도 진료를 하는 일도 모두 의료팀의 몫입니다. 일 진료할 때 비리심을 다 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요. 치료하시다 먼저 몸살 나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도록 노력해요. 어떻게? 근데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तपाईँहरू आएर रिमोट एरियामा पनि होइन तपाईँहरू कोही आफ्नो दर्जा होला कोही पैसा तर पनि सबैले चाहिँ टिमवर्क चाहिँ एकदम राम्रो किसिमले गरिदिनु भयो र हाम्रो के अरे सिक्ने विद्यार्थीहरूलाई अरूहरूलाई पनि होइन राम्रो यसको इम्प्रेसन चाहिँ हामी चाहिँ अरूको के अरे उयो हेर्नु नपरोस् आफैले गर्नुपर्दो रहेछ भनेर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한바탕 힘까지 썼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향이 강한 네팔 음식도 오늘만큼은 꿀맛입니다. 꿀맛입니다.
너무 싹싹 긁어서 그냥 됐어요. 배고파가지고. 왜요? 힘들었어요 오늘. 더 먹을 거예요. 더 먹을 거예요. 고된 하루로 마무리한 돌라카에서의 첫날.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의료 캠프가 시작되자 돌라카 마을 사람들은 의료진들을 환영하는 성대한 환영식을 시작합니다. 네팔 현지 의료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료진들을 반기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기대로 의료팀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환영해 주시는 만큼 이렇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다는 좀 약간 걱정부터 들고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의료 캠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왔다는 소식에 병원 앞은 마을 주민들로 인사인해를 이뤘는데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던 돌라카 주민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बस्दा अब कहिले हिँड्छ कोही फुरुफुरु पेसेन्जर बटुल्छ के गर्छ लगभग अब त्यस्तै 35 किलोमिटर जस्तो पर्छ। कति बजी आउनु भएको तपाईँ बिहान? 5 बजे थाससी कति बजे हिँड्नु भएको उताबाट? 4 बजे हिँड्नु भएको। मेसिए कता दुखेर बिरामी भएर आउनु? मेरो यो घुँडाहरूको यो खुम्चाउनु हुँदैन यसो गरेर दुखाएर दुखेर यो कर्कर खान्छ।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일간 이어질 의료 캠프 그 대장정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외과를 찾은 첫 환자. 지진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쳤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찍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근육 내 보름치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됐다면 문제는 이거 볼수염입니다. 볼수염이면 사진 찍고 정형외과까지 같이 가야 돼요. 네. 상태가 꽤 심각한 듯한데요. 볼수염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볼수염이면 다시 좀 골치 아파요. 서둘러 엑스레이실로 이동을 합니다. 외과를 찾은 두 번째 환자는 팔을 다친 어린 환자인데요. 지진으로 무너진 집에 깔려 손목을 잃은 아이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 곳에 드레싱을 해주는 것이 전부. 괜찮아. 그 상처는 위쪽에는 상처는 이미 거의 다 나았기 때문에 아이는 힘든 고비를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염증을 오래 방치해둔 탓에 골수염이 의심되는 환자. 과연 상태는 어떨까요? 뼈는 괜찮은데? 예, 괜찮습니다. 뼈 괜찮고 그거는 마취해가지고 마취해서 널어서 보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1년 됐어요. 1년 가까이 지진 나가지고. 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재빨리 응급수술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간단한 염증 수술에 불과하지만 의료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상처가 깊은 모양인데요. 생각보다 수술 시간이 길어집니다. 염증은 무사히 제거했지만 오랜 기간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처가 오래되면서 주변에 염증 조직이 자라고 길게 띠처럼 깊숙하게 아마 뼈가 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지금 치료하더라도 치료를 하고 긁어내고 하긴 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죠. घरबाट निस्किँदाखेरि झरक उठेको पनि 네.
여기 좀 닦아줘요. 네팔에서의 첫 수술을 끝내고 이정훈 선생님은 그제야 숨을 돌립니다. 외과 의사로서 볼 때는 사실은 이런 단기간의 의료 봉사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술도 그렇고 우리가 또 그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진료를 받으러 왔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한편 내과 진료실 앞에도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지진으로 더욱 열악한 생활 환경 탓에 마을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너무 아파서 진통제 주사 놔줄 거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3-4번 정도. 누워보세요. 아픈 부위를 진찰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이게 달달 묶어와가지고 진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팔 사람들은. 횟수로 10년째 이번 의료 캠프의 진료 총괄을 맡은 이창희 선생님은 그야말로 해외 의료 캠프의 베테랑입니다. 네팔이 몇 번째이신가요? 6번째입니다. 저 2007년도 처음 올 때는 전 사실 한 번도 의료봉사를 그전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때가 제가 딱 만으로 나이가 40이 되던 해여갖고 아 이제는 좀 봉사도 좀 하고 살아보자 이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왔는데 참 고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또 때가 되면은 오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입구부터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소아과 진료실. 병원을 찾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태어나 처음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열만 많이 나요 어제부터? 다른 증상은 없어요? 취할 때 아파요? 아파는 거 아니고. 단순 고열에도 민감한 아이들은 초기 처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벼운 감기 증세라고 해도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이 평소보다 많이 빨개진 거예요, 눈이? 네. 옛날부터. 으다.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아요. 피부에 뭐 발진도 날 수 있고 열은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되게 한 2-3일 정도 나다가 열은 뭐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진료실을 찾은 소아 환자.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크게 아픈 적 없었어요? 크게? तो अन्नाजी मैंने जाएगी भएपछि त्यसपछि अन्नाजी दुखेको छैन नि हजुर त्योभन्दा ठुलो रोग लागेको छैन धेरै बिरामी भएको छैन 밥은 잘 먹고 과연 아이가 앓고 있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बाबु नरौ है 신생아 폐혈증에 걸려서 신생아 내수감염을 알았는데 그게 좀 경제적 사정도 있고 해서 충분히 치료를 못 받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머리가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요? 예, 머리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머리도 작아요. 그래요? 작아요? 머리도 작고 이렇게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남은 거는 이제 소아 신경과나 소아 재활 그런데 진료를 정기적으로 두시면서 이제 발달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재활을 도와주는 조금이라도 뭐 좀 몸의 기능이 100% 돌아가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기능이 돌아오는 도와주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것도 아무튼 제가 길게 줄을 선 소아 환자들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아이.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데요.
아이가 의료 캠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옷을 다 벗어야 되는데. 몸 곳곳의 상태를 파악하는 의료진.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전날에 ST점이고 예, 태어날 때도 이렇게 생긴대요. 커지나요? 이게 전날에 둘러 오래가고 예, 점점 커지는데요. 네. 아이고. 열 많이 나고 그런 적 없어요? 열어 아무튼 열 많이 나. 그럴 때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त्यसो भए हस्पिटल गइरहनुहुन्थ्यो तपाईँ? त्यस्तो अब साधारण यही मेडिकलको औषधिहरू ल्याएर खानदिनी गरेको छ होइन त्यस्तो छैन अहिले निस्केको भनेको हो यस्तो खटिरा निस्किने अनि चिनाउँदा यस्तो हो 점점 더 검붉게 변하는 아이의 몸. 그러나 가난한 아빠는 딸아이의 병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정맥에서 간 피가 이제 끝까지 가서 영양분 다 공급해주고 다시 정맥통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커넥션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기형이 있어서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피가 그냥 여기 그냥 정체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정맥피 같은 게 이게 정체돼 있으면서 늘어나 있는 거예요. 여기 누워볼까 침대에? 겨드랑이도 좀 있네요. 겨드랑이도. 네, 이렇게. 왼쪽 팔부터 시작된 정맥기형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온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요. 이게 조그만 상처만 나도 심각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폐혈증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다 괴사해서 썩어 들어가서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외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손가락이 제일 심한 것 같고 외과 선생님한테도 한번 진료를 보실 거고요. 혹시 방문 전문가께서 보실 때 또 다른 방법이 있기를 되게 희망하고요. 좀 치료 잘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디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 선천성 정맥기형이거든. 네? 선천성 정맥기형이라고. 사실상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병인데. 아마 지금 이렇게 에스테엑스가 되죠. 할 길이도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 한두 번의 치료로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돼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년은 한국으로 가야 돼. 가서 전문센터에서 치료를 해야 돼. 그런 상황. 아이의 소식을 듣고 외과로 달려온 이왕준 이사장. 근데 이거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통증이 있거나 생활하는 지장이 있으면 이런 심해진 데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동정맥 기형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 정맥 기형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 그거로 한꺼번에 뭐 왕창 할 수도 없잖아요. 스크래를. 네,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단계를 밟아서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하면 잘못해서 피부가 다 괴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왕준 이사장은 증세가 나타난 부위를 촬영해서 한국에 있는 의료진에게 보내 자문을 요청해 보기로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수술뿐.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해열제와 진통제 등 비상약품들을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한 특별 선물, 반짝이는 예쁜 머리핀이네요. 우리 병원에 요 정맥 기형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교수님하고 금방 상의를 했어요. 한국에 오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이 치료를 한 번, 두 번 받는다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한국에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부모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म त्यसको लागि म भनिदिन्छु अब हामी खेती किसान गरेर खाने एकपटकसम्म हामी उहाँ यसलाई लिएर जान सक्छौँ भने चाहिँ त्यस पछाडि त हामी लान सक्दैनौँ. 아이를 위한 좋은 기회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현실. 한국에 와서 진료를 하고 처음 치료를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हस् धन्यवाद मेरो तर्फबाट पनि हजुरहरूले प्रयास गरिदिनु भयो. 한마디 불평 불만도 없이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아이. 아이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요.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은 돌라카 중심가에서도 좋게 2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산골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에 아빠와 딸은 새벽 4시부터 산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도착한 집. 다행히 지진은 아이의 집을 비껴간 듯합니다. 5마리 남짓한 염소와 작은 밭을 일궈 생활하고 있는 아이의 집은 5 식구가 생활하기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농사일에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 대견한 아이. 가난한 형편 탓에 딸아이의 병을 고치는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लाई सोधेको अब छोरीको उपचार यहाँ हुँदैन बाहिर लानुपर्छ भनेर भनेर जुन शब्द उहाँले भन्नुभयो त्यो सुन्दाखेरि हजुरलाई कस्तो लाग्यो भनेर सोध्दै हामीले जन्म चाहिँ दिउँ होइन यतिको उपचार हुने भयो भने राम्रोसँग उपचार होस् मेरो छोरीको भविष्य राम्रो होस् तिमी नडराऊ भनेर म भन्छु सर अर्थ म केही पनि भन्दिनँ भविष्य राम्रो हुन्छ भनेर म धेरै खुसी छु सर. कोरियादेखि हाम्रो नेपालमा आएर डाक्टर साहबहरूले हामी गरिब जनताहरूलाई अब कतिपय कुना काप्चामा रहेकाले अब गरिबीको कारणले उपचार गर्न पाएको थिएनन् होइन. अब निःशुल्क यसरी शिविर आएको हुनाले उहाँहरूले चाहिँ त्यस्तो सञ्चालन गरिदिनु भयो. हा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यो. अब त्यसमा पनि मेरो छोरीको अब यहाँ नभए पनि मैले कति शिविरहरूमा लगेर देखाएँ. अब सबैले अब यो हुँदैन यताउता कुरा गरेका थिए. अब उहाँ डाक्टर साहबहरूले चाहिँ यहाँ नभए नि हामी उहाँ लगेर पनि गर्न सक्छौँ भनेर भनिदिनु भयो. यसमा मलाई धेरै खुसी लागेको छ. डाक्टर साहबहरूलाई म धेरै धेरै धन्यवाद दिन चाहन्छु. 언젠가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료 캠프 셋째 날. 날을 거듭할수록 캠프를 찾는 환자들의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저희 접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접수를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오늘도 가뿐히 500명을 넘었습니다. 좀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하는데요. 그때 줄지어 선 환자들 사이에 응급 환자가 도착합니다.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환자. 힘겨워하는 환자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체열팀은 서둘러 혈액부터 채취합니다. 센터 여기 있습니다. 응급이라고 하십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기.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요.
혈소판이 조금 낮기는 한데 그렇게 아주 이상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거든요. 네. 혈액 검사는 특이 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좀 안정을 취하고 이따가 오후에 가실 때 먹는 약을 한 3일 정도 드리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 캠프 중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돌라카 마을 사람들은 고된 농사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쪽 팔 쪽으로 저리거나 이런 증상도 있으세요? 그냥 목만? 제일 아픈 분 손을 한번 집어보세요. कहाँनिर धेरै दुख्छ त्यहाँनिर तपाईँले चित्नु त आफै औँलाले चित्नु त 많이 뭉쳤네. 제가 주사 좀 놔드릴게요. 따따끔. 저희 일단 약이랑 드릴 테니까 먹으면 훨씬 나으실 거라고. 저린다고요? 손 저리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This or this? 엄지발가락 위로 쭉 올려보세요. 엄지발가락 있으세요? जस्तै माथि गर्नुहोस् माथि 허리 협착증이고요. 네, 허리 협착증이고 살찌지 마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약 드릴 테니까 약 먹으면 좀 나으실 거라고. 뿐만 아니라 거친 흙길을 슬리퍼에 의존하는 생활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파요? 이쪽이 우리가 사람이 걸으려면 그 이쪽 뼈 아래 지방층이 있거든요. 그 지방층이 좀 얇아요. 이럴 때는 그 신발에 깔창 있잖아요. 신발에 깔창, 그러니까 푹신푹신하게 신발에 깔창 깔고 다니면 훨씬 나을 거예요. 제가 환자 더럽다고 인상 쓰면서 안 만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움츠려들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지저분해하고 만지는 거 피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진료 안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진료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환자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마음 급한 의료진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정전. 멘붕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네팔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 우리 원심 걸리고 배터리로 돼요? 안 되지? 이거 전기 꽂아야 되는 거 있지? 네? 이거 배터리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네. 있는 거예요. 들어왔다. 광명이 왔어요. 근데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저 장비가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아까 준비를 다 해놨다가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미리 한번 돌려보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환자 검체에 적용을 하는데 전 전기가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다시 칼리브레이션 다시 해요. 돌발 상황에 진료 속도가 더뎌지긴 했지만 다행히 전력이 돌아와 한숨 돌리는 찰나. 이번엔 산부인과 양준영 선생님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저 전원이 있지, 저거 그거 켜봐요. 그거 지금 지금 켜진 상태야. 초음파 기계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린 상태. 초음파를 기다리고 있는 산모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할 상황. 초음파 기계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가지고 동작이 안 되니까 난감합니다. 초음파가 제일 중요한데 좀 쉬었다 다시 또 해봐요. 여보세요. 급한 마음에 한국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통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눌렀는데 그때부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나머지를 뭐 전원 상태를 껐다 켰는데도 부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밖으로 나와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배터리 보여요. 분리해요, 배터리? 선생님 아니구나. 여보세요? 네. 네, 배터리 분리했어요. 그럼 눌렀어요. 불 들어와요. 고장 30분 만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사회생으로 돌아온 초음파 덕분에 진료가 다시 시작됩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엄마. 운이 좋은데요. 16주니까 4개월 꽉 찼네 애기가. 아, 예. 5개월로 접어들어가고 심장 박동 좋고. 예. 두 손, 두 발 다 정상입니다. 뱃속의 아이의 모습을 처음 눈으로 확인하는 엄마. 사진을 손에서 놓을 줄 모릅니다. 선생님, 저 결과가 어떻게? 아주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결과가 좋아가지고 뭐 철분 제제만 열심히 복용하면 건강한 애기 가질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혼자 앉아 눈물을 쏟아내는 아이. 요 녀석 역시 초음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신히 달래 진료실로 데려가는 의료팀. 아이는 네팔의 큰 병원에서 결석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거쳤으나 결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쪽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기는 네팔 그 현지 병원에서 양쪽 콩팥에 돌이 결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 겸 혹시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봐달라고 어머니께서 데리고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돌이라고 보이는 건 없네요. 제가 오늘 이 애기만 2번 봤습니다. 근데 돌로 생각되는 건 없어서 다행입니다. 괜찮다고 일단 얘기해요. 네, 궁금하고 내일 하시라고. 오늘 2번 봤는데 없어. 확답을 받고서야 환하게 웃어주네요. 한편 가정의학과에서는 조금 독특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빈혈이에요. 빈혈. 예. 그래서 제가 철분제라고 빈혈이 철분이라는 게 좀 부족해서 피 속에 그래서 생기는데 그 약을 줄 거예요. 그거 먹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간지러운 것 같아요. 어디가. 약을 바른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거 거기 먹으면 간지러운데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현재 상황이 아닌 과거 진행형 환자들부터 의학 상식을 묻는 환자들까지 담당 선생님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얼굴 이런 데가 이게 평소에 괜찮다가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죠? 생겼다 없어졌다 그죠? 네. 좀 약국 하십니다. 와, 오늘 힘드네요. 그냥 특별히 뭐 아파서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냥 워낙 좀 의료 취약 지역이니까 그냥 건강 검진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고기를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뭐 콜라를 먹을 때마다 트림이 나요. 막 이런 걸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공감을 해줘요. 예, 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콜라를 마시면 속이 답답해요라든지. 근데 그게 뭐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설명을 해주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분은. 그래서 뭐 비타민이라던가 본인 필요한 약품이 아니고 좀 챙겨드리는 선에서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들로 가슴을 졸이게 했던 셋째 날. 끝을 향합니다. 의료 캠프 중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약제팀. 이거 한번만 해주세요.
열 시간에 달하는 진료로 강행군이었지만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아, 사람 안 피곤해요. 오늘 안 피곤한데? 뭐가 안 피곤해? 오늘 몇 명 반대요? 오늘 214명? 214명. 네, 몇 명 봤지? 내가 203명. 203명. 와, 진짜 많이 들어왔다. 정형외과 400명 넘었잖아요. 정형외과는 400명 넘었지. 진짜. 네, 저 원래 그거 안 하거든요, 이런 거 한국에서. 근데 너무 건조해. 너무 건조해. 저거 걸어놔도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코 풀면 지능 나오고. 야, 오늘 세수하는데 눈에서 찰흙이 나요. 찰흙이 진짜. 예, 죽겠어요 진짜. 몇 시간 걸어와서 몇 시간 기다려서 진료를 받는데 막상 내가 지금 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도와줄 수 없다고 이렇게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겠지만 이건 큰 병원 가야 된다고 도와주는 게 없는 그런 말을 하고 돌려보내는 게 되게 미안한데, 그래도 그냥 별로 실망하지 않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내가 고맙더라,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 그 돌려보낼 때 하도 미안해가지고 그 비타민 있잖아요. 맞아 나도 그거 손에 막 엄청 주워줘. 나도 그냥 보통 애기들은 비타민 하나씩 주는데 그런 애들은 미안하니까 막 이만큼 줘가지고 이만큼에서 주고 이거라도 많이 먹으라고 진짜. 네팔에 다시 올 수 있다면은 나는 애기들 그 운동화를 운동화 한 100켤레 사가지고 왜냐면 애들이 다 쪼리 신고 다니는데 쪼리 신고 다니면서 막 발도 막 다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 가보잖아요. 와, 진짜 발을 보지를 못하겠어. 발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정말 별거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게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가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돌아가면 저 사람들은 저희가 준 약이 떨어지고 하면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할 게 너무 보이기 때문이죠. 어느덧 의료 캠프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기 전 천승환 선생님은 아침 일찍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나마스테. 이때 발목이 벌써 이렇게. 지난해 지진 피해로 다리를 다친 환자의 집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천승환 선생님이 직접 왕진을 나선 셈이죠. 지진으로 정강이를 다쳤다는 19소녀 서리타. 작년에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허리랑 우측 정강이를 다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पहिला चाहिँ म 3 महिनासम्म ह्विलचेयरमा बसेको, अनि त्यसपछि प्लास्टरको यो खुट्टा लाग्न सकेन, अनि 3 महिनापछि यो खुट्टा लागेपछि म त्यो क्रसमा हिँडेको, 2टा क्रस टेकेर हिँडेको। त्यसपछि लगभग 3 महिनासम्म, अनि 3 महिनापछि त्यो क्रस र एकजना साइडमा साथी भएपछि नर्मली सामान्य तेर्सोबाट हिँड्न सक्छु। 수술 범위가 컸네요. 녹서가 어디가 그렇죠. 지금 뭐 수술한 지 한 9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는 이제 거의 아무렇고. 세 차례의 큰 수술을 견뎌냈지만 서리타는 왼쪽 발의 감각을 잃었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안 되네요. 이 발목 관절부터 신경 손상이 있었네요. 그러면 정신적인 그 충격으로 인해서 외상 후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은데 참 밝은 것 같아요 지금. 꿈 많은 소녀 서리타가 앞으로도 웃음을 잃지 않길 기도해 봅니다. 앞으로의 이제 행운을 기원합니다. 좀 전해주세요.
어느새 의료 캠프의 마지막 날. 평소보다 일찍 진료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팀의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든 환자들은 여전히 넘쳐나는데요. 저희가 8시 진료 시작을 하는 걸 알면서도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이제 오늘로써 저분들의 기대에 마지막 이제 보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요. 어떻게든 빨리 진료를 시작해서 저렇게 3-4시간째 서 있는 네팔 현지인들을 위해서 빠른 진료를 하겠습니다. 애교도 상당히 있네요. 중간에 이제 오전 진료 끊어야 되니까 일정상 최대한 오신 분들은 다 진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의료팀에 무료 진료가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마을 주민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지금부터 카운트해. 저 지휘 세봤더니 띠 보고. 띠 지금 몇 개 나가갖고 모르니까 이거 다 못 채울 것 같아. 접수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목표 인원을 훌쩍 넘기는데요.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들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Finish. No. I'm sorry. 진료 마감을 설명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진땀을 뺍니다. 411명 접수 마감됐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멀리서 오셨을 텐데. 저희가 다 봐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속상하네요. 새벽부터 먼 길을 걸어왔을 환자들 생각에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일정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죠. 준비해온 의료 물품도 바닥을 드러내며 마지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처음에 아까 한 600m 정도 갖고 왔는데 거의 600m 다 소진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남은 분들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고생하신 분들도 이제 나머지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 환자 몇 명 남았죠? 한 명? 한 명 남았다. 대장전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한 명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료팀. 오후 3시. 모든 진료가 끝이 납니다. 빡빡한 일정의 강행군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모르게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는 듯한 느낌?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여기 와서 좀 느낄 수 있고 했던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다 끝났으니까 정리할까? 네. 즐거웠어요. 스트레스가 되게 너무나 에너지 넘치는 팀원이어가지고 다른 어느 때보다 정말 활기찼던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때보다 일은 많았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힘을 모았던 현지 의료진들과도 그새 참 많이도 정이 들었죠. यो हामीले धेरै कुरा सिक्न पायौँ उहाँसँग काम गरेर होइन अनि हामी चाहिँ फेरि नेक्स्ट अपर्च्युनिटी खोजिरहेको छौँ उहाँसँग काम गर्नको लागि यति हो 여기는 열악해요. 사실 위생도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고 재료도 충분하지 않았고 필요로 한 사람 많지만 그들이 고맙다고 한마디 건네고 인사할 때 그 모든 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되게 그냥 진짜 보람찼어요. 정말 열심히 진료를 해주셔서 오늘 대략 지금 누적
환자 수로 3,500명이 훨씬 넘는 환자를 진료를 하셨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의술은 희망입니다. 지진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의료봉사는 인간적인 양심이다. 의료봉사는 봉사자의 힐링이다. 의료봉사는 삶의 나눔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기억과 돌봄이 의료 캠프라고 생각이 듭니다.